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 수학 강사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수업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자사관 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을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아무래도 뵐 기회가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면요.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저를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모의고사 저자로서도 이제 출판 그쪽에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출판도 하기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출판은 잠깐 멈추고 이제 대형 재수학원 쪽이랑 협력해가지고 컨텐츠 기획하고 검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수능에 대해서 제 이제 조그마한 의견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소개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인터넷 이제 인강업체에서 가장 이제 좀 믿음직 이제 신뢰도가 높은 곳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요. 뭐 일단은 제가 어머님들께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오답률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인터넷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시고 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제 수학 툴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수능에선 최고의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고, 근데 그런 부분을 노력하려고 하니까 매해 수학 투 부분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어머님들께 이제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얘부터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아래 있는 부분은 1등급부터 이제 만점까지 받은 학생들 중에서 오답률을 추린 자료인데 22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28, 29, 30에 대한 미적분 문제는요. 오답률이 좀 많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28번 같은 경우는 원래 객관식인데 5분의 1이잖아요. 20%는 나와야 정상인데 오답률이 85%나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1등급 학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70%로 학생들이 맞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 29번이랑 30번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부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시험 전략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막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 미적분 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객관식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냉정하게 보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어려운 건 맞지만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함수가 보이는 친구가 있고 보이지 않은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심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거 딱 봤을 때 함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 드는 친구들은 한 5분 내에 그냥 풀고 넘어가는데 함수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나 구조가 분석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요, 절대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난이도는 높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9, 30입니다. 이번에 이제 1등급 컷이 보통 이제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보시면은 82, 83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일단 뭐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건 4개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긴 하잖아요. 당연히 100점 목표로 공부하긴 해야겠지만은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84점이랑 92점 이렇게 84점 그룹이랑 92점 그룹은요. 얘네 2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이랑 30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뭐 이제 자사관 쪽에서 외대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내신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가 바로바로 반영돼서 학생들을 즉흥적으로 수능 당일에 바로 풀렸었습니다. 근데 얘는 못 풀어요. 당연히 못 풀어요. 공부는 더 해야 됩니다. 근데 29번하고 30번 중에서 틀린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계산량도 얘는 이 30번 같은 경우는 계산량이 4줄이면 충분한 문제입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이상한 스킬을 써서 빨리 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석적으로 풀어도 얘는 4줄이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29번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미 힌트를 한번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 평권, 이제 올해 6월 평권 때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미 평가원 쪽에서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여줬던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자연계 친구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길잖아요. 길면 잘 못 읽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하는데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산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보고서 좀 해석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22번입니다. 근데 2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계산을 모두 맞춰야지만 아닌 케이스를 하나씩 제거시키면서 아 이게 정답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풀었는데 아니야?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거 하니까 계산 맞아. 오케이. 그럼 통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정답이 안 나오고, 보통 이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래 작년 수능만 하더라도요, 3참수에 대한, 수학2에서 킬러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보통 3참수한 직선을 많이 엮어서 냈었습니다. 그게 최근 4, 5년치 기출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번에 올해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3참수나 직선에 관련된 문제들은 학원 쪽에서 널리고 널렸습니다. 뭐 이제 재수학원 쪽에서도 모의고사 나오죠. 그런 문제들 보다 보면 죄다 3참수한 직선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데 수능 쪽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시도를 하는 문제를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좀 시사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29번하고 30번을 클리어 할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수능에서 어려운 건 몇 개 나오냐면 딱 2개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려운 거라고 하면 22번하고 28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혈평가원 때부터 계속 난이도를 그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2번하고 28번이 킬러 파트로 자리를 매김했고 그런 다음에 29번하고 30번을 봤을 때는 해석력 싸움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문제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석력이 쌓아져야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92점은 맞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다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29번 같은 경우는 거의 틀린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29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다 보니까 뭐 이제 그냥 뭐 비교한다 치면 뭐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5학년도 수능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습력 증가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외대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수업하는 게 외대부고 수업이랑 외대부고 1, 2, 3학년 수업을 하고 이제 본관 쪽에서 3학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본관에서 3학년 수업할 때도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제 내신 등급 좋은 친구를 받거나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판단했을 때 외대부고 학생들만큼 미적분 실력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외대부고는 이제 커리큘럼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하고 2학년 1학기 때 수원수들을 동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확통하고 미적 이런 식으로 되게 커리큘럼이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딴 과목들도 있죠. 이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때 과탐도 한 번에 3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신 자체가 너무 빡빡한데 수시학교잖아요. 근데 수시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행을 많이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적분 같은 경우도 공부를 많이 해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랑 살짝 비교를 한다고 하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좀 늦는다면은 2학년 여름방학 때 배웠거나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좀 더 다듬고 보통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끝난 친구들이랑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무조건 미적분은 많이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기출문제에 대해선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그냥 해석이 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해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봤을 때 출제의도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30번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을 봤을 때 아 이거 그냥 변곡 접선 묻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문제가 빨리 풀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주구장창 계산만 하고 있어서는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기출 분석을 하면서 출제 의도를 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미적분 기출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선행을 할 때 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약간 국어처럼 공부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해석력이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렌드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은 이제 완벽하게 다른 트렌드를 가져갔고 킬러 부분의 위치로 다 바뀌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여전히 30번이 어려웠었다. 그리고 28번은 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8번이 어렵게 변하고 30번이 주는 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도록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제 수학2에서 22번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2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과거 기출문제 찾는다 하면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문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유행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1학년 수학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학년 수학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이 해보면서 찾아보는 그런 이제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써놨었냐면 다양한 출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해오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이제 보통 문제라고 하면 엔제 형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시중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엔제를 제 것만 고집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이제 이 친구는 어떤 부분에 해석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 엔제가 좀 더 어울리겠다 해서 학생들 다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올바를 수밖에 없는 게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요. 올해 6월, 9월 이제 교육청 주간 빼고 평가원으로만 따진다고 하면요. 6월, 9월 수능에서 한 번도 문제 결이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6월 나오고 어머님들도 아시죠? 뉴스 한번 뻥 터지고 9월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만점자가 2,600명인가 그랬었습니다. 뭐 지금 제 기억이 좀 정확하긴 않지만은 근데 서울대 정신원보다 만점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수능 때 되니까 어떨까요? 등급 컷이 또 확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스타일이나 결 같은 게 매해 좀 달라지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올해 수능 결과로 이제 내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요. 지속적으로 좀 체계적인 해석력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통해 가지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문제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좀 캐치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강사 영역이 되는 게 맞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이 시켜야 돼요. 미적분은 무조건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적분이 빵꾸가 나는 순간 1등급은 그냥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은 통합시대잖아요. 통합시대다 보니까 예전 가영나영 시절로 비교한다 치면요. 지금 통합으로 점수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1등급 수를 생각한다고 하면요. 과거 이제 순수 이과끼리 따진다고 하면 지금 84점, 88점 친구들은 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계 쪽 내부에서 어차피 인문계랑 경쟁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친구끼리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1등, 정말 진정한 1등급을 받으려면 92점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92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적분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준비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단기 특강이 있는데, 단기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데, 총 15, 16, 17, 19, 20, 22, 21에서 총 7회 동안 미적분을 빨리 한번 돌리자. 이런 특강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18일이 한번 빠져 있는데 18일에는 그냥 질의응답 받는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그냥 가질 겁니다.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 7회 동안 진행은 되는데 이때 단기 특강을 어머님들께서 보내시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죠. 매일매일 수업이 있다 보니까 숙제를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특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수업을 3시간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은 과제랑 1시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저희 이제
질의응답실에 가가지고 과제랑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거를 다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기 특강은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때는 3시간을 풀로 수업을 하고 이때는 수업 시간엔 테스트는 아마 진행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빨리 좀 캐치하자 이런 취지의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한 번 정도 들었던 친구들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7회 동안 할 내용들은요. 이제 킬러까지 가는 건 힘들겠죠, 물론. 그래서 기본적인 사전부터 준킬러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부터 해서 준킬러 부분이 메인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체 문항까지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더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3 정규반이 진행이 되는데, 고3 정규반 같은 경우는 단기 특강 후에 진행되는 반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개강은 12월 29일 날 단기 특강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개강이 진행되는데 수업은 월금으로 저는 주 2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 1회 수업도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이 많긴 합니다. 대치동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적분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완벽하게 실력을 끌어올리려면 주 2회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 1회를 한다고 하면은 1월달, 2월달 풀로 해도 9번 정도밖에 안 되겠죠. 진도 나가니까 거의 끝납니다. 왜냐면 단원도 한 6, 7개 되는데 킬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실력이 쌓아진 친구들 대상으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월금에 이렇게 주 2회로서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요. 미적분은 2번 이상 학습한 학생들이 수강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미적분에 대해서 아직 한 번 정도밖에 안 배웠다 그러시면은 단기 특강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정리는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하는 게 수업 목표는 저는 언제나 수능 수학은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학생들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준킬러랑 킬러까지 메인적으로 가져가서 27, 28, 29, 30번을 공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진행하는 커리큘럼인데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는 이제 미적분을 실력부터 해서 이제 심화까지 다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학기 중에는 미적분반하고 수학원반이 수학원 수학 두 반이 좀 따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과목을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까지 쭉 진행이 되고 3월부터는 학생들한테 매주 모의고사를 하나씩 배부를 할 겁니다. 이거 배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어머님들께 시험 문제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학생들이 시험 전략 못 잡는 순간 29, 30번은 풀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2번하고 28번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읽고서 내가 어떤 부분을 먼저 캐치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먼저 공략해야 될지 정해주는 그런 모의고사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3학년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략해 줄 수 있도록 과제가 배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부터 1학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수능에 최적화된 문제들로 6월 평가원의 경향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진행할 부분은 아니고요. 뒷부분은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쯤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상담실에 뭐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